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다루는 학문이 아닌가.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 못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 해석하는데 단편적으로만 해석해.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어닝의 방향은 알았는데 좋다 나쁘다만 판단하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하고 잡초를 뽑을 거 뽑고 잘못됐으면 즉시 시정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장과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눈, 이걸 기르는 과정, 이게 진짜 공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어디로 갈까요? 그거를 열심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간 색다른 주제 가지고 그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규화 보전, 소림 비법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이제 늘 저 양반이 무슨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보가 많지도 않을 거고 또 뭐 어디 미공개 정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의 큰 기업들 갖고 하면서도 주가들이 뭐 오른 것들 엄청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은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잘 팔아먹으면 된다. 남들이 모르는 미공개 정보? 이런 거 알아가지고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저를 도와주는 예전에 리서치 본부장을 하고 주식운용본부장을 하고 운용사 대표를 하고 그럴 때는 많은 밑에 저를 보좌해 준 분들이 계셨지만 제가 유튜브 한 일에 이제 어스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투자와 관련된 뷰는 오직 이제 제 혼자 힘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죠, 그죠? 잘 돼요, 잘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럴 건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도 아니고 금리 얘기도 아니고 뭐 AI 얘기도 아닐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왔던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투자하는가?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그에 대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투자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닐까요? 길까요? 궁극적으로는 돈을 버는 기술이 맞아요. 그런데 매매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때 투자는 매매 잘해서 돈 버는 기술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타이밍을 언제 사야 되는가? 그 사실은 이제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단기에 막 가자 분위기 잘못 사면 비싸게 사죠, 그죠? 근데 기업이 좋으면 신고가를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타이밍은 그냥 분할해서 내가 석 달 평균 가격으로 내가 이 주식 살래. 아니면은 시장이 막 조금 테크닉이 있으면 올라가는 날은 참고 내려가는 날을 기다려서 사고 그렇게 모아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1년, 2년 지나서 이익 실현하고 이 기업이 꺾어질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은 오늘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고 단기에 사서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버는 거는 큰 돈이 벌리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다루는 학문이 아닌가. 심리적인 그 어떤 공포와 탐욕 그걸 좀 자제하면서 객관적인 기업의 이익의 증가에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익의 증가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될 때마다 기업의 이익이 늘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가고 그런 과정이에요. 시장은 늘 두려움도 있고 또 상승할 땐 욕심도 생기고 하락할 땐 공포도 생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매매하려고 그러니까 그놈의 시장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야. 오늘 내리는지 오르는지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금리도 출렁거렸고 모두 다 출렁거렸지만 미국 다우도 최고가고 나스닥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최고가 대비해서 10%도 조정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4848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던 거고 못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사팔사팔 많이 하게 되죠.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내렸다 하루는 올랐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는 날은 야 가자 이러고 샀다가 다음날은 막 또 미국에서 뭔 일 났대. 그럼 또 팔고 계속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계좌가 그냥 녹아버려요. 그죠? 그러니 차라리 올라가는 날은 혀를 깨물고 진짜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고 내려오는 날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나 진짜 이번에 석 달 동안 10주 사기로 했어. 그럼 내려오는 날만 뭐 한 주씩 한번 사보는 거죠. 석 달 동안 나눠서. 그런 다음에 그 석 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가령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뭐 하고는 또 미국이 좋아서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더 많이 사고 편입 시기를 좀 당겨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기업 오래 보유하는 게 더 어려워요. 좋은 기업 찾기도 어려운데 제가 좋은 기업을 열심히 많이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좋은 기업 오래 보유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매일매일 이놈의 밥이 다 됐나 덜 됐나 소뚜껑을 계속 열어보면 그 도저히 밥이 익지도 않고 오래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국민연금, 캘리포니아 연기금, 워렌 버핏, 인덱스 펀드들, 미국의 블랙스톤이 SK 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죠? 5만 원 해도 안 팔고 10만 원 해도 안 팔고 120만 원 넘었을 때 오히려 0.5 뭐 얼마 더 사가지고 5% 넘기고 장기 보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그분들도 저하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 그러실 텐데요. 요즘 SK 하이닉스 주가 올랐다 내렸다 삼성전자 주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죠? 신경도 안 쓰실지 몰라요. 진짜.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늘 지금 매일매일의 주가가 소중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항상 그렇죠. 그죠? 내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은 내 현재가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직 안 경과했으니까. 이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시장이 아직 모르니까. 앞으로 증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정 좋은 기업은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게 너무나 이런 구간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떤 날은 위로 사이드카, 어떤 날은 밑으로 사이드카 이렇게 막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단가 5만 원짜리, 하이닉스 10만 원짜리 듣고 있는 분은 아직까지 뭐 230만 원 하다 200만 원 되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죠? 33만 원 하다 30만 원 되나 뭐 28만 원 되나 그렇게 뭐 아이고 나 어차피 뭐 돈 많이 벌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공부를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내릴 때는 더 사야 되겠다. 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더 팔아서라도 이걸 더 사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금융들께서 제일 소중한 게 이런 성공의 추억, 투자의 추억을 한번 갖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 그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냥 매일 1%씩 이렇게 해서 쭉 올랐느냐? 아니에요. 엄청 출렁거렸어요. 진짜 엄청 출렁거렸어요. 정말. 예를 들어 하이닉스 20만 원 간 넘어갈 때도 레포트 대부분은 PBR 2배가 적정하니까 20만 원이 피크다. 그럼 거기서는 뭐 언더퍼폼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또 외국계 증권사가 뭐 이거 반도체 겨울이 왔다 이러면서 또 팔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많은 의심의 강을 건너신 분들은 지금 편안해요. 편안해. 그 경험을 갖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쉬는 기업이 작은 기업이 시가총액 커진 기업으로 돼갈 때 기존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끝없이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고 흔들어대요.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별거 아닌 회사였는데 넘버원 시총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편하게 저기까지 올라왔냐고요? 아니에요. 끝없이 버블론 딥시크 쇼크, 또 끝없이 AI 수익화 논란, 오만 얘기를 다 들고, 뭐 순환 출자, 뭐 순환 소싱,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존의 강자들은요, 새로운 신흥 세력의 부상을 싫어해요. 견제고 막 날라오고, 그냥 웬만하면 뒤로 자빠져요. 젠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한대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끝없이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가 자기는 진짜 꿈을 많이 꾸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성장하는 기업이 편안하게 하루에 1%씩 이렇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한 방 얻어 터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모르고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도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면 주가는 올라 있어. 그런데 그거를 미워하고 싶던 회사들, 비난하던 회사들을 주가는 밑으로 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늘 EPS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EPS가 증가되는
그 얼개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매일매일의 시장 이슈 분석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본질은 그래서 얼개를 찾아서 시간과 친구가 돼가고 펀더멘탈 이슈가 아닌 거는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야. 주식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 공부의 목적은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구하기가 너무 쉬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개별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쉬워졌어요. AI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AI는 쓰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AI가 아첨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각자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옛날의 생각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 기에 좋게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AI를 능숙하게 잘 사용하려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질문이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가야 답변도 일정 수준 넘어가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의 AI는 나에 대해서 점점 이제 장문의 콘테스트, 그 다음에 또 낸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아마 베라 루빈이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추론 에이전트 되면 더 할 건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AI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AI가 자식 나한테 이쁜 말만 골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쨌든 AI한테 물어보면 몇 초 만에 다 돼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뭐 실제 발표나고 컨퍼런스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게시되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걸 구글 번역기에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AI한테 야, 그 어디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 그 CFO 얘기한 거 한글로 번역하고 요약해라고 다 해줘요.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 못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 해석하는데 단편적으로만 해석해.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어닝의 방향은 알았는데 좋다 나쁘다만 판단하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 안 하려고 그래. 최근에 젠슨왕이 방한한다고 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도 없이 막 솟구쳐 갔던 어떤 기업들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레포트도 많아. 뭐 언제 레포트 다 나오고 레포트를 취득하는 것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가 못한다. 이 세로는 할 수 없어요. 특히 미국은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가나 한국에 있는 저나 그분님들이나 정보에 전달되는 시점은 똑같아요. 미국은 미공개 정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만약에 어디 알려줬다. 아마 징역 수백 년을 살아야 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니까요. 그래서 정보의 양, 정보의 전달 속도, 그것 때문에 투자를 내가 미국에 있는 톰, 수잔, 마리아보다 못한다? 아니야. 분석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 자꾸만 그 테크닉 부리려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하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 뭐가 중요한지 그 판단하는 능력을, 얼개를 보는 눈을 함께 공부하는 거. 공부는 연결하는 힘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뭐 공시를 하나 있어. 미국에 뭘 이렇게 대규모로 수출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매출이 얼마나 늘길래 이렇게 많은 원자재를 수입할까? 거꾸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가 이 회사가 내년에 매출 증가될 게 훨씬 커질 것 같다. C줄을 날줄을 엮어서 비단 한 필 짜는 거죠. 그 연결하는 힘, 상상하는 힘, 현재 주어진 정보는 내가 공평하게 다 알고 있어. 그걸 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능력, 그건 AI가 못해. 그거는 진짜 차트에도 안 나와. 그건 오직 합리적인 상상하는 능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같이 함께 공부해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결하고 얼개를 짜고 해서 옆으로 또 밑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는 문과생이니까 나 기술을 모르니까 반도체 몰라 그러지 않고 문과생이 알 정도로만 반도체 공부하면 돼.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사람들이 다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 이과생만 있나요? 반도체 전문가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저리 안 오르겠죠, 그죠? 그럼 나만 아는 정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식 사봐 나 혼자 산다고 주가가 안 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도 문과생에도 충분히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전혀 안 하면 확신이 안 생겨요, 그죠? 아이고 데이터 센터 많이 는데는데 삼성전기는 또 뭘 하는지, 걔가 플립칩 BJ는 뭔지, 실리콘 커패시티는 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연결 지어서 요게 크면은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 그 A, B, C를 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빨간색하고 검은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뭐 그런 정도 함께 상상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를 빨리 아는 게 공부가 아니고 정보를 많이 아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 많은 조각난 정보들을 모아서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얼마나 커질지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게 투자의 전부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늘 시험을 내죠. 아이고, 스페이스X 상장해. 수급이 저쪽으로 가. 금리 올라갈지 몰라. 연준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시험 내는 거를 그분들께서 견뎌내셔야 돼요. 그 시험 내는 게 두려워서 사팔사팔을 하게 되면 한 번 습관이 그렇게 들면 안 고쳐진다니까요. 안 고쳐져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없이 수수료만 내. 끝없이 나라에 세금만 내고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분의 욕심을 시험을 하고요. 하락장에서는 여러분의 안내 깊이, 신념, 얼개를 보는 눈, 그걸 시험할 거고, 행보장에서는 얼마나 잘 찾는지를 시험할 거고, 시험을 계속 내요.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건 하나님만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인간이 살아가는 주식시장은 끝없이 그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 시험에, 그 의심의 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건너시면 그분들께서 드디어 이제, 아이고, 하이닉스가 230만 원 되나, 200만 원 되나, 150만 원 되나, 난 뭐 별 차이 없어. 나 어차피 내 단가가 10만 원이야.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투자가 훨씬 쉬워져요. 그죠?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뭐 내가 이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공부 안 하면요. 매일 변하잖아요. 세상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수준 자산이 늘어나 있으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AI도 옛날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거고 AI 다음에 또 뭐가 생길지 몰라요. 진짜 스페이스X가 우주에다가 100테라와트의 데이터 센터 만들면 어떡할래요? 그럼 그거 진짜 만들지 안 만들지? 저 인간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그거 우리 함께 기술 생태계 전반을 점검해 가면서 그게 진짜 가능한 꿈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자의 진짜 의미는요. 시간을 견디는 거, 그리고 얼개를 보는 눈,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돈은 시간이 벌어주는 거다. 그리고 얼개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얼개를 보는 눈은 어느 날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깨어 있으면서 조각조각 난 정보를 서로 연결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그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투자예요. 시장은 늘 시끄러울 거예요. 지금 시끄러운 것처럼 수급 이야기, 금리 이야기, 외국인 투자 이야기, 정부의 정책 이야기, 관세 이야기, 전쟁 이야기,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기업의 이익과 그 이익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리고 그 기업이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밸류업 하는 거. 주식에 돌려줄 거예요. 주식 투자의 지분 사용 가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은 이자 받으려고 사는 거고, 주식에서 이자는 이자가 따로 안 주니까 배당, 밸류업 이런 거 주주하는 중요하죠. 엔비디아도 이번에 BOFA 컨퍼런스에서 이제 매년 프리캐시플로의 50%는 의무적으로 주주하는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주하는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가 지가 안 올라가고 벽이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이 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시장 얘기들은 파도예요. 파도는 끝없이 왔다 갔다 해요. 큰 조류의 방향을 아는 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성공했던 비결이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조류예요, 조류. 바닷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아이고, 해운대 앞바다에 파도가 요리찰싹, 조리찰싹. 그리고 해운대 앞바다 아닌 호수도 작은 저수지에도 파도는 치죠, 그죠?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아니다. 10년 뒤에 이어질 변화, 20년 뒤에 이어질 변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미리 아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하고 잡초를 뽑을 거 뽑고 잘못됐으면 즉시 시정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장과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눈, 이걸 기르는 과정, 이게
진짜 공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어디로 갈까요? 그거를 열심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이 매일 바람에 스치우지만 빛나는 별은 끝없이 빛납니다. 그죠? 그렇게 그분께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앞으로 한동안 또 계속 출렁거릴 거예요. 제 생각에 출렁거릴 텐데 출렁거리더라도 좋은 기업을 들고 출렁님을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욕심 너무 많이 내시면 안 돼요.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